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알아볼 종목들이 많아요. OX로 먼저 알아보고 마감세 종목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오늘 일장에서 좀 하락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 노바백스의 실적 쇼크, 그러니까 그 백신 회사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그것이 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도 주춤하게 되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두 분 모두 다 X를 주셨어요. 염정 팀장님,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가요? 이제 뭐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기보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좀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네.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오늘은 또 사실 노바백스의 어떤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컸지만 사실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지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일단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면에서는 좀 감소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제 뭐 백신의 국산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실적으로 잡힌다거나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직은 좀 없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노바백스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지속적인 뭐 이런 부분에서 실적에서 개선되기 좀 어려운 이런 국면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쉬어갈 것 같다는 의견 두 분 모두 X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블랙핑크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블랙핑크 하면은 뭐 YG엔터를 저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현재 구간 YG엔터가 한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YG 플러스는 아직 크게 올라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YG 플러스로 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 OX 주시죠. 블랙핑크가 돌아온다면 YG 플러스도 수혜를 볼 것 같은데 왜 염정 팀장님은 X인지 먼저 O부터 매수 의견부터 들어보고 전해드릴게요. 네, 우선 뭐 최근에 지금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약 한 달여 동안 이제 YG 플러스의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 바로 이제 블랙핑크 이제 복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7월 초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저점을 찍고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30%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번 달 이제 19일에 이제 블랙핑크 이제 복귀가 이제 예상이 되면서 컴백이 예상이 되면서 향후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우리 그 8월 2일부터 이제 블랙핑크가 위버스에 또 입점을 한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블랙핑크를 비롯한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반 발매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 향후에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이제 현재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컴백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스케줄 투자 컨셉으로 봤을 때도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컴백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단기 트레이딩 컨셉으로는 접근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염정 팀장님은 YG 플러스에 대해서 X를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 너무 이제 급등한 데에 대한 좀 상승 부담감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블랙핑크가 이제 선공개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뭐 반응 면에서는 이제 기대감은 좀 모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7월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은 일부 좀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YG 엔터라든지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의 주가 상승 추세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한 달여간의 어떤 급등세, 약한 엔터주들의 전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뭐 하이브를 제외하고 약간 20-30%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 좀 조정은 받을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이 정도 구간이라면 일단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또 주가 조정 시 재매수 관점에서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굳이 또 저는 이제 YG 플러스와 이제 YG 엔터를 좀 비교를 하자면은 그래도 이제 YG 플러스 쪽은 음반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의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좀 클 텐데 YG 엔터 쪽으로의 좀 포커싱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블랙핑크 지금 뭐 월드 투어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뭐 150만 명을 관객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면서 기대감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일정 부분은 지금 오늘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가져갈 수 있지만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비중을 잠깐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어떻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YG 플러스의 경우에는 두 분의 의견이 OX로 좀 나뉘어졌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SKC 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가 앞에서 2차 전지 양극재 다뤘을 때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SKC는 오늘장 추가적인 약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오늘의 이 하락을 어떻게 이용하시겠습니까? 매수, 매도, 홀딩, 매도. OX 의견 주시죠. 여기서 나뉘어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SKC를 예전부터 너무 거는 기대가 커서 봤는데 정말 이 투자자분들을 지치게 하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요. 네, 뭐 SKC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또 오를만 했다가 또 오늘 또 이제 맞아요. 실적에 대한 또 부담감으로 인해서 또 급락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슈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가 좀 많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뭐 오늘의 급락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 뭐 지금까지 뭐 실적에 대한 좀 기대치보다 좀 하회하는 부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결국은 SKC의 좀 동력을 이제 동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SKC가 이제 필름 사업부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키워 나가겠다라는 어떤 계획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제 폭락에 이어서 또 뭐 오늘 급락에 이어서 추가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워낙에 좀 굳건하기도 하고요. 이제 양극재에 이어서 이제 동박이라든지 음극재 쪽에 대한 어떤 섹터도 같이 또 순환매 관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단기적인 좀 악재로 좀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력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X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혜원 과장님은 SKC에 어떤 것이 좀 걸리셨습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뭐 SK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019년 이후에 폭발적인 이러한 실적 성장,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주가 이제 상승세의 이제 원동력은 바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시장의 이제 성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박 캐파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SKC 같은 경우 여전히 좀 유망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최근의 주가 흐름처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현재 주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PR 한 20배 이상을 적용받았던, 즉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제 높은 성장세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성장세가 지금 이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역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즉 이제 2차 전지 소재 동박 쪽의 성장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지만 화학 쪽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쪽에서의 좀 부진과 함께 내년도에도 이익 역성장세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증권사에서도 오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처럼 최소한 20-30포인트 이상 이런 고성장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주가 역시도 조금 지지부진한 지루한 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도 사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대표적인 종목이었거든요. 두 분도 OX로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다면 저희는 이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 주시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주사 재평가라고 하는데 혹시 그 지주사 재평가 종목명이 네 글자인가요?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요. 저 에코프로를 생각했거든요. 네, 죄송해요. 저도 지금 에코프로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니 너무 주저하시길래. 이미 그 에코프로는 이미 이제 지주사 재평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괜히 아는 척했다가 틀렸네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것도 지금 옆에서 조용히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우리 정혜원 과장님의 종목 무엇인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예요. CJ제일제당 오늘 리포트도 나왔던데 그 점 때문에 꼽으신 거예요? 어떤 면이 좀 눈에 띄었을까요? 오늘 뭐 키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오늘 주가도 이제 급등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7조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9%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04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4% 증가한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 좀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닝 쇼크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원재료 가격이 워낙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원가 부담 요인 때문에 또 물류비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원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지금 가공식품 시장 지배력 확대와 더불어서 바이오 판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호실적에 기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뭐 밀 가격을 비롯해서 뭐 국제 유가를 비롯해서 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뭐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근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파르게 치솟은 원가 부담에 따라서 판매 가격, 즉 판가를 지금 인상한 상황에서 향후에 만약에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까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마진 스프레드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3분기 실적 모멘텀까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주가가 오늘 뭐 급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연초 수준인 한 50만 원 정도 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로 한 50만 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J제일제당 목표 주가는 5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원. 오늘 실적을 주목해서 골라봤고요. 이번에 염정훈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어떤 재평가를 받을까요? 이걸 지금 몇 글자로 제가 해야 될지 아까 세어본 것 같네요. 포스코 네, 이렇게. 그 여섯 자라고 해야 될지 좀 네 고민스러워서. 글자는 훌쩍 넘어서요. 네.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 쪽에서의 어떤 강세라고 하게 된다면 양극재 쪽에서의 소재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자회사인 포스코케미칼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면에서 사실 양극재 업체로서 재평가를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포스코홀딩스 역시도 좀 재평가 국면에 좀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재평가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부분이 아무래도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에 대한 부분과 연계되면서 기존의 이제 자회사들의 움직임과 함께 이제 좋은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았는데 포스코홀딩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회사인 포스코케미칼은 이제 이미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2분기의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주사로서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연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은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또 다른 지주회사와 다르게 좀 재부각돼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단인 리튬과 니켈 쪽에서의 원재료 확보를 통한 원활한 그 원재료 공급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리튬 염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실 시장에서 한번 이제 부각이 크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많이 잊으셨던 부분은 있을 텐데 리튬 염호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개발을 지금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니켈 쪽에서도 이제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뭐 본격적으로는 2024년도부터 본격적인 원재료 수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계열사 내부에서의 2차 전지 소재단에서의 밸류 체인이 좀 어느 기업보다도 좀 강력하다라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너무 많이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실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는 부각이 좀 안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좀 워낙에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철강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좀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 친환경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까지 친환경 관련된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재부각될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수급 면에서 특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28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급락하기 직전 가격이 28만 원 선이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만 원, 최근에 저점인 22만 원 선은 바닥을 다지면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2만 원으로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목표 주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은 CJ제일제당과 포스코홀딩스로 저희 마감에 매수해 보겠고요. 지금은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가 2,505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동향도 수급도 볼게요. 눈여겨봐야 될 종목 뭐가 있을까요? 우선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그중에 첫 번째로 역시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이제 7월 말 이후부터 지금 꾸준하게 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간에 이제 이러한 수급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7월 말부터 지금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7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7월 26일에 이제 그 2차 이제 오버행 물량 이제 이슈가 좀 해소가 되면서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함께 지금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러한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 수급 종목 중에 또 이제 기아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인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2분기에 이제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2분기 환율효과와 더불어서 이제 믹스 개선이 더해지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 7월에 기아의 그 글로벌 이제 도매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한 7% 정도 이제 판매량도 좀 늘어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타났고, 하반기에 또 이제 반도체 쇼티지 우려감도 해소가 되고 하면 그러면 이제 생산도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특징 종목 중에 최근에 외국인과 지금 기관에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지난 2분기에 바로 핵심 자회사 중 하나인 에코프로비엠이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지주사 이제 재평가 요인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실적 모멘텀과 함께 지주사로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시가 기준으로 약 한 6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뭐 50%만 적용을 해도 지금 현재 시가총액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에 힘입어서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좀 지분 가치, 그러니까 저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는 좀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시점이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 쪽의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들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으로 일단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수 있는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견인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주라든지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오늘은 일단 뭐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관련주입니다. 셀트리온 관련주가 최근에 정말 서서히 올라오면서 셀트리온이 어느새 20만 원 선을 돌파를 했고요. 이제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전반적으로 상향을 하면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뿐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도 기관들이 4거래일 연속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 모두 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실적 면에서도 이제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기속적으로 램시마라든지 허슈마, 트룩시마 같은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에 대한 해외에서 미국 내에서의 시장에서 점유율 확보가 이어지고 있고 직접 판매에 대한 부분도 본격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에 기반한 종목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좀 빠져 있었던 과대낙폭 종목 중에서 가장 좀 모범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신제품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2023년부터 신제품 라인업이 파이프라인이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또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이제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조정은 단기적으로 좀 보합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차익 실현을 해 가시면서 다시 또 재매수 하시면서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또 매도세가 가장 좀 강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치포 동맹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 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하고 있는 이제 섹터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강했지만 기관들도 지금 8월 들어서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좀 매도를 보이고 있는 관점에서 일단 6만 원 선을 좀 지키고는 있지만 또다시 6만 원 선 그리고 하이닉스는 10만 원 선 같은 경우로 또 하회를 하면서 다소 또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는 일단 지수는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이제 힘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치포 동맹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어떤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약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는지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대 내림세로 장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종가도 한번 동시효과 구간에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3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2,505선까지 올라갔었는데 동시효과 구간에서 오히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IT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다시 좀 밀리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0.33%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33.57포인트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